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셀이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반기 실적 발표를 한 거죠. 8월 14일이 이제 실적 발표 마감일인데 그 마감일자를 꽉 채워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꽉 채워가지고 발표를 했다. 마지막 날 발표를 했다. 네, 이것은 사실 그 네이처셀 주주 입장에서는 혹시 그 잘못된 실적이고 제대로 된 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발표를 하는 게 아니냐, 막 이런 예상도 하게끔 만들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결과는 아주 좋았어요, 여러분. 결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주가가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광복절 전에 6% 급등을 만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요 부분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적으로 실적 수치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들만 체크를 하면 되게 그 종목에 대한 어느 정도 그 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응용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재무 상태표, 옛날에 재무제표죠. 이게 뭐 큰 아주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우리가 그 중점을 둬야 될 부분, 네, 요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자, 그거 오늘 말씀드릴게요. 잘 청취하시고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 한 종목 말씀을 드리니까, 네, 요거는 여러분들 어차피 네이처셀은 가져가는 거니까, 네, 요 대박주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네이처셀인데, 자,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1분기에 1억 영업이익을 냈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 근데 이번에 2분기에는 한 11억 정도를 낸 걸로 봐야 돼요. 토탈 반기 영업이익이 12억 정도로 발표가 됐어요, 여러분. 12억 정도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여기 한 보시면 연결 포괄 손익 계산서라고 해가지고 쭉 밑으로 가시면 영업이익 해가지고 12억 5,100만 원 나왔잖아요. 작년 반기에는 마이너스 10억이었어요. 근데 금년에는 플러스 12억입니다. 엄청난 진전이죠. 네이처셀. 그러니까 이익을 내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네, 요거 체킹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매출도 제대로 올렸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금년에 그 그러니까 2분기에 96억을 올렸네요. 작년 그 2분기에 얼마냐면은 작년 2분기에 56억이네요. 네, 그래서 누적이 이렇게 됐습니다. 187억 매출. 그리고 작년 반기 매출이 114억. 한 76억 정도 매출이 늘었죠. 그죠? 76억 정도 매출이 늘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요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2분기에만 12억 5천. 반기 토탈해 보니까 14억 정도 근처가 됩니다. 14억 근처. 작년 플러스 14억이란 얘기예요. 플러스 14억 영업이익이. 근데 작년 반기에는 마이너스 31억. 자, 요 정도로 확실하게 흑자 전환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인트 스탬 건 아닌데도 흑자를 냈단 말이에요. 자, 이거 얼마나 선방을 한 겁니까, 여러분? 그거 정도 보시면 돼요. 뭐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보시면 되겠지만 이거보다 이제 영업이익을 주로 위주로 보시고 그리고 연결 재무상대표는 뭘 보시냐면은 기업이 현금성 자산 같은 게 있어야 기업이 이 현금을 가지고 사용을 해서 살아남지 않습니까? 연구비에도 충당을 하고. 근데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금년 반기 말 기준으로 267억, 작년 반기 말은 298억. 그러니까 좀 썼죠. 네, 좀 현금성 자산이 약간은 감소를 했어요. 그죠? 뭐 이런 거는 뭐 판매 관리비라든가 이런 거 쓰니까 자연스럽게 감소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그 정도는 우리가 크게 유념을 안 하셔도 될 정도의 감소 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뭘 보시냐면은 현금성 자산을 보시고
뭐 단기적으로 그 외에 돈이 될 만한 거 요것만 보면 되겠네요. 지금 유동자산 항목에서 현금성 자산, 네, 이런 것들이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봐야 되냐면 이 회사가 결국 그 재산이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죠? 네. 그걸 보니까 632억이에요. 그게 바로 자본 총계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거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그러면 이 회사의 진짜 순수한 재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본 총계라고 하는 거예요. 유식한 말로. 그러니까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632억이고요. 작년 반기에는 614억. 그러니까 한 대충 한 20억 정도 늘었네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재산 상태가 괜찮은 거예요. 이 정도 632억 정도 갖고 있으면.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얼마가 이 회사가 그럼 본전이냐? 이 자본금을 보는 거예요. 자본금. 320억이 본전이에요. 요거.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320억인 원전을 들여가지고 회사를 운영했는데 지금 632억의 재산이 있다. 그러면 여유가 충분히 있는 거 아니에요. 자본 뭐 일부 잠식도 아니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거고, 그죠?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실적이면 괜찮아요. 조인트 스탠까지 가미가 된다면 좋죠, 더. 그죠? 그리고 제가 요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스탁 옵션, 요거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요거 때문에 좀 내렸던 원인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16일 날 상장이 되는 거죠. 20만 주가. 요게 13일하고 14일 날 미리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일 날 물량이 좀 나왔고 14일에도 물량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정작 16일 상장일에 가면은 물량 부담이 좀 줄어든 겁니다. 미리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스탁 옵션 물량 부담에 대한 압박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실적 그 발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됐어요.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돼버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걸림돌이 제거가 다 됐어. 그럼 이제 조인트 스탬 것만 보고 가면 되잖아요. 조인트 스탬. 그죠? 그리고 IND 건에 대한 결과값 보고 그리고 또 하나 그 뭡니까? 첨생법 개정 초안. 아, 이거 자꾸 농축이 되니까 안 나올 수 없잖아요. 입법 예고건도 이제 나올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괜찮아요. 지금 괜찮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도 좀 깨졌다가 다시 회복을 했잖아요. 네, 좀 안정 구도에 접어들어서 이제 조그만 호재가 나와도 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조인트 스템으로 빵 위쪽으로 좀 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적건과 스탁옵션건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꾸 그 안 좋은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요. 뭐 일단 디스하려는 세력들은 어떤 핑계를 대서든지 마이너스 재료만 갖고 나와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려면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종목을 매매하는 이유는 조인트 스템의 품목 허가권을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확신을 지금 현재 갖고 가야죠. 그죠? 당연히 갖고 가셔야 되고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움직일 때마다 주가 움직일 때마다 굉장히 그 심적으로 흔들리셔요. 그러니까 같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정보를 좀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영상에서 제가 못 말씀드리는 거 충분히 전달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이처셀이라고 문자 꼭 주셔서 정보를 받으시고 사인을 받으시고요. 여하튼 그리고 여러분들은 좀 응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상당한 힘이 됩니다.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이처셀 파이팅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서로 힘이 돼야죠. 네이처셀 주가에도 힘을 줘야 되겠고요.
네, 응원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힘이 많이 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 낼 가능성이 있는 종목 하나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네이처셀 이외에 이 종목 한번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박 좀 말씀드립니다. 자, 요즘 시장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따라서 뭐 개별주를 한다 하더라도 미리 그 테마를 알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가가 먼저 많이 밀리고 나중에 반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중소형 개별주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형주 섹터를 들어가 봐도 되게 뭐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런 쪽들 매매해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요,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해서 대박을 내는 것이 그것이 지금 이런 타임에는 상당히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냥 저평가만 됐다고 해서 네, 이런 종목만 우리가 국한해서 하는 것보다는 성장성까지 겸비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이율배반적이기도 하지만 이거 두 개의 성격을 다 겸비한 그런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을 제가 한번 찾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저평가주이면서도 성장주입니다. 자, 목표는 되게 우리가 과거 시세 대비해서 이제 막 생바닥에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더블 내지 세 더블 정도 요 정도 가야 이제 매물이 있거든요. 네, 그 이전까지는 매물이 없어요. 네, 그래서 목표는 이렇게 잡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섹터는 여러분들 이미 올라갔다가 많이 올라갔다가 내리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반등을 주고 더 밀려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신선한 쪽에서 섹터를 구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조금은 최근에 아주 크게 오르지 않았고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엔터테인먼트 섹터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봤어요. 주가 수준은요 적당한 수준이죠. 네, 10,000원 내지 한 30,000원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종목이 아주 등치가 작은 중소형주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유보율 같은 경우도 한 3,000 내지 5,000% 정도 있는 생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종목, 약간은 이제 대형주 성격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탄력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유보율 같은 경우도 확실하고 재무구조가 뭐 확실하죠. 재무구조 확실하지 않은 종목은 제가 추천을 안 합니다. 유동성 현금, 그러니까 단기간에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유동성 현금이요. 여러분 한 3천억 내지 4천억 정도 있어요. 이 얘기는 괜히 그 괜찮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쭉 올린 다음에 증자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당 주식 가치를 희석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유동성 현금이 이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실적은 작년에 최저였어요. 하지만 1분기부터 이미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선택할 때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도 좋지만 과거에 안 좋았다가 또는 실적이 최소치를 찍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높아지는 종목, 이런 턴어라운드성 종목들이 큰 대박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퍼 배수, 네, 우리가 이익을 측정하는 퍼 배수가 6배에서 10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퍼 배수는 상당히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대개 이 섹터가 속한 기업의 평균 퍼가 뭐 좋을 때는 50배까지도 올라갔었어요. 대개 한 2, 30배 정도는 갑니다. 근데 지금 퍼가 6배 내지 10배라고 한다면 더블 내지 3더블을 분명히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로 따져서도 PBR이 한 0.5배수 내지 0.9배수거든요. 근데 이게 자산 가치가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 대개 20 내지 뭐 50%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PBR 수준이요 2배 내지는 5배 정도까지도 PBR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0.5배 내지 0.9배수라는 얘기죠.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면 안 돼요. 네. 매매 기간은 한두 달 후 정도의 시세 분출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는 거죠.
근데 조금 기간을 길게 보셔도 됩니다. 3개월 정도 기간으로 봐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외인들이 화끈하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이미 들어와 있고요.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3, 4년간 조정을 계속 보였어요. 3, 4년간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간 등락하면서 바닥 다진 이후에 최근 분출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거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주봉 차트가 이런 식이죠. 네, 주봉 차트가 이런 식입니다. 요거가 이제 한 1, 2년간에 걸쳐서 다지고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베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월봉 차트도 보세요. 네, 월봉 차트도 바닥을 여러 번 찍었잖아요. 네, 그래 놓고 슬쩍 올려지는 패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다 할 매물이 없어요.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요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 종목 여러분들 한번 잘 해보시고요. 제가 끝까지 매수부터 매도까지 케어를 해 드릴 거고요. 여기 전화번호 있죠? 예, 요 전화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예, 대박 간단하죠?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네, 아시겠죠? 이번에 이 대박주는 한번 잡읍시다.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